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과 이제 내일까지 이틀간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문희신 재무장관과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 등 이런 협상단을 만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협상에서 합의한 초안이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의 신세계를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 절제 마스터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가장 시장의 빅 이슈는 과연 이제 나스닥 증시와 또 미 3대 지수가 내릴 것인가, 그리고 내일일까, 앵커님이 미리 언급하셨던 중국의 지금 고위급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저도 궁금한데요. 또 달러 인덱스의 향방은 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55불을 돌파할 것인지, 이런 세 가지 종류 또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시장의 다양한 종목들과 그리고 시황에 대한 점검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 속보도 들려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60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앞서서도 전일장 일단 연장 들어가면 조금은 부정적인 것이 더욱더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60일의 연장 검토한다는 소식과 함께 앞서서 선물 쪽에서는 지수가 상승 쪽으로 흘러갔지만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세로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소식 들려오는 대로 또 함께 전달해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장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할 텐데요. 지금 시각은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 점검하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도 이어갑니다. 시사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까지 상승 2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한 지수인데요. 현재는 2740선 부근에서 약보합권으로 흘러갑니다. 오늘의 고점에서 좀 내려오면서 0.34%의 하락세로 274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지금 7000선에서 좀 이탈이 되면서 6993.50포인트로 0.33%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최근 달러가 워낙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전일장도 하락 마감이 됐고,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반등을 이어가면서 1.13, 190달러 선으로 0.2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역시나 최근에 달러로 집중된 유동성에서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도 1310달러에서 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소폭 반등을 이어가면서 1313달러로 0.2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윗꼬리를 달린 채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53.72달러 선으로 0.50%의 약보합권이고요. 오늘의 고가는 54.68달러까지 기록한 이후에 53달러 후반대 가격대에 가리키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전일장까지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던 지수는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보합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5일 역시도 고점 기록한 이후에 54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53달러 중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속보 내용도 들려오고 있고 외신 쪽에서도 다양한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외신 소식 전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4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0.2%의 상승으로 예비치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유로존의 경제 일단은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과 성적표가 썩 좋지 않았었던 상황인데요. 일단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로 예비치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나왔다는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소식인데요. 중국의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자동 관세 인상을 고려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무역 협정을 이행을 위해서 이런 관세 인상을 좀 고려하면서 각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 어떻게 좀 이행이 될지 그 부분을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60일간의 기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면서 이 자동차 관세와 그리고 전반적인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매겨질지 다시 한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중 관세율을 좀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연기가 된다고 하니까요. 3월 2일부터는 관세를 좀 인상을 하지 않겠네요. 그렇다면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위험이 커질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쪽에 경제적 타격이 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 쪽의 협상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부분은 초안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 부분이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들려드릴게요. 자, 달러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 타결할 때는 달러가 오히려 좀 하락할 것이고 자동차 관세 때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무역 협상의 합의에 이르면은 단기적으로 달러는 좀 하락하고 신흥시장 통화와 그리고 유로화는 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당연한 이치죠. 달러가 단기 하락을 이어가면은 그밖에 기타 통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상무부가 유럽 등 이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권고할 경우 달러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자동차 관세가 좀 부과될 경우에는 유로 달러가 일단 좀 1.10달러까지 또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내놓으면서 달러에 대한 향방과 함께 기타 다른 통화국에 대한 흐름까지도 알 수 있었네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어제장에 좀 일시적으로 좀 합의에 들어갔다라고 좀 소식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제안한 예산안에 서명할지 아직 결정 안 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좀 간보기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워낙 일단 그 예산안에 대해서 자신이 초반에 좀 예상을 했고 좀 계획했었던 그 예산안에 못 미치는 가운데 아직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좀 엄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제2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발언 속에서 합의 그리고 이 서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 상황인데, 하지만 서명을 앞두고 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그 부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는 금리 인상을 올해 한 번 그리고 내년인 2020년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에 대한 인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FOMC 자체가 워낙 비둘기파적이고 그리고 대차대조표의 축소에 대한 일시적인 좀 중지와 함께 워낙 큰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시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좀 중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분석이 이어졌는데요.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는 금리 인상을 그래서 올해 총 한 번과 그리고 내년에 2020년에 총 한 번을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들은요, 미국의 CPI가 연준 금리 인상 중단 지속을 도울 것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 이 지수 물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주요 지표고, 그리고 연준이 지표를 가장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통화 정책을 조절하겠다라는 발언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CPI 자체가 좀 물가에 대한 부분이 일단 좀 더디게 흘러가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을 지속할 것을 좀 도와줄 것이다라는 지표에 대한 전망을 좀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SG 쪽에서는요, 연준이 내년에는 채권 매수로 전환을 할 것이고 자산 축소를 종결할 것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함께 대차대조표에 대한 축소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축소, 이 긴축 정책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이행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이 일단은 좀 중지가 됐고 중단이 된 상황 속에서 대차대조표에 대한 자산 축소가 언제 좀 일시적으로 더 좀 종결이 될지 그 부분이 좀 집중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일단 뭐 채권 만기가 됐었던 그 채권에 대해서 다시 사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이 축소를 이행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내년도에는 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풀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2,000억에서 2,500달러 규모의 국채를 좀 사들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까지는 긴축을 이행하면서 다시 이 만기가 된 채권을 사들이지 않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2,000억에서 2,500억 달러의 규모의 국채를 다시 사들일 것이다.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내년도부터 시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CNBC 쪽에서는 미국의 나라빚이 22조 달러가 되고 미래가 더 심각하다라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경제를 좀 우려하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자체도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 쪽에 이런 빚 자체도 부채 자체도 22조 달러가 좀 내놓으면서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는 호재적인 뉴스에 좀 반응을 하면서 시장의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채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분석을 CNBC 쪽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한 분석인데요. 나스닥 지수 자체가 약 30년 만에 최장 약세작을 종료가 임박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나스닥의 상승세가 워낙 다른 지수에 비교해서 큰 상황인데 지금 이 뉴스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 상승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서 30년 만에 최장 약세장 종료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과 대장주에 대한 부분, 빵주에 대한 흐름도 나쁘지 않고 최근에 이 랠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서 이 약세장 종료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 베테랑은요, 미국 증시가 계단 내려가는 고무공이고 한국에 투자해라라는 신흥국 관련된 투자처 한국을 좀 꼽은 상태입니다. 일단 계단을 내려가는 고무공 여러분들께서 좀 상상을 하시면은 그 탄력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속도도 좀 빠르다라는 그런 소식이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전일장 그리고 최근에 외신 쪽에서는 앞으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권고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좀 크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고무공에 대한 부분은 그런 약세 흐름 속에서 일시적인 반등의 움직임이고 최근에 이 상승 랠리가 그리고 현재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고 인플레이션 둔화는 경기 하락을 좀 시사한다라는 그런 비관론적인 증시 분석을 내놨고요. 하지만 한국 쪽에 대한 부분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신흥국 투자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신흥국 투자에 대한 권고를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 한국을 의미하는 카브스에 대한 부분이 유망하다면서 값싼 투자처가 많기 때문에 굳이 미국 안에서의 투자처를 고집하지 말고 신흥국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런 저평가된 신흥국가들의
종목들의 투자를 좀 원한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골드만삭스의 CEO의 소식인데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전진을 하고 있고 침체 위험이 작다. 앞서서 월가 베테랑에 대한 분석과는 좀 다른 국면의 분석인데요. 골드만삭스 CEO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좀 전진되고 있고 침체 위험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랠리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자체로는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투자에 나서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CEO도 역시나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론을 펼치는 만큼 그렇다면 그 안에서 투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 그 안에서는 개별 종목 투자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JP모건 쪽의 마지막 소식인데요. 올해 상반기 아시아 주식이 최고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라고 또 분석을 같은 맥락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신흥국 투자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긍정론을 일단 외신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연일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꾸준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한국 시장 자체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JP모건 쪽 역시나 상반기에는 아시아 주식이 여러분들에게 또 최고의 수익률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내놓으면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처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외신 쪽의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역시나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그리고 낙관론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낙관론 속에서는 특히나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말씀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일물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 속에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지수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분에서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미중 무역 협의 기대감과 그리고 오펙의 감산 소식에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만 현재 부분 역시나 고점에서 좀 빠지면서 53달러 지금은 중반대도 이탈이 되는데요. 53.4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면서 이슈 점검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 지수인데 일단 전일장까지 현선물 쪽에서 모두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워낙 좀 긍정적인 이 호재성 뉴스를 좀 영향을 받으면서 이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현재는 하락으로 이어갑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소식도 들어봅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이네요. 전일장까지 이제 상승 시그널을 네. 좀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전환이 확 됐어요. 마스터님 어제 오늘 이 결과를 살펴보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왜 좀 그럴까요? 관망을 드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관망은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네, 네.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 지금 좀 참고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60일 연장에 대한 검토 의견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어제 저희가 이 신세계 시간에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제 연장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연장이 나올 것이다. 근데 연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을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에 대한 검토 이야기가 나왔고 이미 지금 차관급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계약서에 도장 찍고 서로 관세 이야기하고 이거는 좀 더 늘리자, 이거는 줄이자 이런 이야기가 이미 오고 간 상태일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있지만 그리고 오늘 문우시 장관과 아까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대표가 지금 가 있는 상태지만 이 장관급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자 60일 검토에 대한 의견이 나왔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기대감이 무르인 것은 아닙니다. 최악의 지금 상황은 면했지만 안에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어제 관망세가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일봉상 기술적 위치로 보자면 쌍봉이 좀 만들어면서 미증시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추세의 변화는 아닙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보합권 내지는 매도세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앤다운을 들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언론에 직접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실무진 안에서는 이미 내용이 좀 나올 시간이긴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마스터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60일 연장 검토안과 그리고 그 안에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율이 됐을지 내일장 또는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완벽히 알 것 같은데요. 네. 내일은 공식적으로 저희 네. 또 서울경제 샘플러스 뭐 전문가 코너가 있는데 매매를 다 금지시켜 놨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내일 매매를 이제 하게 되면 실무진들이 이제 회담이 끝나고 장관급들이 확인해서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뉴스가 모락모락 나올 겁니다.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완벽하게 결정이 될 건데 방향성을 잘 타게 되면 물론 큰 수익이 나지만 이 결과물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월요일날 반대의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결국은 그때는 잘라야 됩니다. 손절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좀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매매를 지금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고 이왕지사 지금 나왔으니까 그러면 서울경제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걸로 하고 네. 골드를 1313.6에 매수 체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지수와 시장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좀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말은 소중하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어제장도 이벤트가 좀 지나간 이후에 시장의 방향을 탐색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해서는 또 그런 커멘트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골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격 1313달러 부근에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꼭 매매를 해야 되고 현재 상황에서 유효한 매매처 어떤 종목이 더 괜찮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골드에 있어서 매수적인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뭐 이번 주 지표 발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도 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0.1%였는데 발표가 마이너스 0.1%로 나왔어요. 앞서서 CPI 쪽의 발표가 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발목을 계속적으로 잡을 것이다라는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던 것처럼 지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연준 쪽에선 지표를 좀 가장 중점적으로 통화 정책에 좀 이용하겠다, 활용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거기에 뭐 이 지표 자체도 워낙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 지수 자체가 상승으로 가다가 좀 하락 전환된 채 좀 바로 회복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마서님 또 말씀해 주시면서 좀 여러분들께 지향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지표 발표도 나왔는데요, 마스터님.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좋지 않다면 지표 역시 예상치보다 좀 하회한다면은 이 악재성에 대한 흡수가 더 빨리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기 전에도 분명히 좀 네. 주의를 시키고 왔습니다. 그래요? 핵심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었고 지표가 거의 한 7개, 8개 정도 10시 반경에 몰려있던 상태인데 일단 월가 예상치보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0.1% 정도 하회하는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0시 반에 한 차례 달러 인덱스가 상승뷰가 좀 꺾이는 장대 운봉에 출현하면서 오늘 유로 파운드 골드 상품까지 좀 하방세를 만회하는 실질적으로 오기 전에는 1309 라인에서 지금 매도 진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1304.7까지 떨어져서 수익을 좀 창출하고 왔는데 결국은 오늘 골드의 맥점은 1309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9에 안착하게 된 매수 접근을 좀 하셔라 이렇게 기사를 좀 써드리고 왔는데요. 결국은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일 종가 부근 라인 근처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달러 인덱스가 오늘은 조금 지금 지표 발표가 지금 강세로 나오지 않고 지금 월가 예상치보다 하회로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금일에서는 좀 달러 인덱스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나온 60일 검토 연장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또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하방으로 끄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안에 세부 내용이 나오면 또 내일은 또 달러 인덱스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맞아요. 지금 나온 재료는 60일 연장이다. 결국은 지수가 좀 상방으로 가야 되는데 지수도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달러 인덱스도 좀 같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통화류 골드 상품, 뭐 유로 파운드 골드까지는 좀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게 오늘 수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만한 부분들, 그리고 뭐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정석적으로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상승할 거야. 이렇게 곧바로 정식이 통하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팩트에 의해서 어떻게 갈 거야라고 좀 예상을 하시기보다는 시장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해 보이니까 마스터님의 말씀도 좀 참고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야간 선물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스터님. 네, 국내 그렇습니다. 선물이 이제 오늘 뭐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내 선물 궁금해 하시는데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어떤 네. 강세장이었다. 저는 오늘 뭐 솔직히 막판에? 네. 옵션 만기일이라서 굉장히 네. 폭락장이 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네, 왜냐하면 뭐 관망세가 좀 짙어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질 줄 알았는데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장 막판에 굉장히 만회하는 어마어마했죠.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솔직하게. 그러면 뭐 오늘 주도주가 있었느냐 이런 측면에 네. 관해서 뭐 삼성전자나 지금 대량주들의 우량주에 대한 수급이 좀 강화된 것 빼고는 네. 결국은 개별 종목 장사였습니다. MIT텍과 포티스가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은 그닥 뭐 별 볼 일이 없는 장사예요.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오늘 좀 죽쓰는 장이었고 하지만 코스피 200이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결국은 미증시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야간 선물은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내일 장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것을 좀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신흥국 증시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월가에서 지금 네. 지속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뉴스 코멘트가 나오는 것이 맞아요. 네. 계속 나와요. 네. 수급량이 지금 외인의 수급량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도 끝났기 때문에 내일 뭐 어느 정도 조정은 받겠습니다만은 많은 그런 폭락장인 좀 예상하기는 좀 힘들다. 내일 우리 시장에서도 좀 관망세 또 금요일다운 그냥 장세 어느 정도 외인이 뭐 한국 증시에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 정도로 끝날 것 같고 결국은 월요일 날이 이제 결정이 돼서 결국은 3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 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진행될 것인지는 하루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선물 지수는 주간에 288.35 라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야간 선물은 286.90선에서 0.50%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신 쪽에선 지속적으로 신흥국 투자처를 또 한국을 또 집중을 하라라는 그런 외신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국이 둔 투자처가 일단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에 외환 보유액도 좀 안전하게 늘어나는 이런 거시적인 지표 자체가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집중을 하고 있나 봐요. 저희 나라 뭐 외환 네. 스와프를 실시하고 나서 굉장히 외환 네. 보유고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아시아 국가로 좀 뽑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본하고도 체결이 돼 있는 상태고. 근데 이 수급량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지금 찾아봤을 때 최근에 뭐 전기 수소차 관련해서 주도주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현재는 개별 종목 장세라고 좀 판단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는 없는 측면인데 이 과연 외국인에 몰려있는 수급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음 주에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는 오늘 매수세다 매도세다 어떻게 좀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인데요. 결국은 내용물에 대한 안에 지금 고위급 회담의 내용물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실무진들의 그 의견이 오가는 것이 뉴스에 지금 주말을 통해서 나올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에서 제일 먼저 좀 뉴스를 접하시고 월요일 날 또 차분한 대응을 하시면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새 뉴스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그 소식은 신세계와 그리고 서울경제TV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1시 30분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 목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과 함께 일단 본장에서의 3대 지수 흐름부터 살펴드리죠. 자, 다우지수가 0.32%의 하락 출발합니다. S&P 500 지수도 역시나 0.52%의 하락세, 나스닥 지수도 0.39%의 하락세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선물 쪽도 함께 보실까요? S&P 500 지수부터 살펴드리죠. 2740선이 이탈이 다시 됩니다. 2739.25포인트로 0.37%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995포인트 선으로 0.29%, 32%. 일단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인 하락과 다시 또 회복 사이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조금 더 밀리네요. 6,987포인트로 0.40%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일단 항상 저희가 개장하기 직전에 마스터님의 지수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개장을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뭐 물론 지금 장 초반이기 때문에 장 후반에는 어떻게 이어질지는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맞선이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선물도 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뭐 현물 지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선물에 관해서는 확실히 하락세가 있을 만한 게 결국은 좀 관망을 많이들 투자자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나. 결국은 관망을 하게 된다면 자기 포유 수신에 대해서 청산을 할 테고 결국은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좀 쏟아지는 모습. 오늘은 뭐 당연한 수순 같습니다. 내일도 조금 떨어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추세의 변환이나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스닥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세의 변화에 강력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6,850 라인이 강하게 좀 무너지는 장세가 있어야 되고 금일 기준으로도 6,960 라인에 지금 강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운을 좀 들어드렸고 그 다운과 더불어서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오늘 매매 전략에서는 키포인트지 않나. 내일도 당연히 뭐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좀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가 지금 결과에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고 막 간다는 것보다는 관망을 한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고 차후에 접근을 해도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관망에 대한 의견, 포지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투자자들 자체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지금 지수 선물 쪽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어제장에 일단 신세계가 지나간 이후 원유 재고 발표가 됐죠. EI 쪽에서의 발표인데 원유 재고가 예측치가 266만 배럴의 증가였습니다만 발표는 363만 배럴의 증가로 나오면서 일단 하방 쪽에 대한 재료가 좀 이었었는데요.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이에요. 네.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 전일장부터 볼까요?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보면은 54달러 중반까지 2.36%의 고점 기록했는데 53.95에 마감이 됐고 오늘은 54.68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53점 중반대. 계속 이 53달러의 그 레인지네요. 어제 그 54.85까지 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좀 부족했습니다. 20틱 정도. 근데 저는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는 왜 지수와 연동성이 깊은데 그렇다면 크루드 오일도 매도를 들어야지 왜 매수를 들었느냐. 그렇죠. 여기서 타당한 이유를 주관적으로 되겠습니다. 뭐 지금 사우디의 감산 시황도 있지만 지금 러시아와 터키, 이란,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시작하기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 전쟁 위협이 좀 퍼지고 중동 국가에 대한 우려가 퍼지면서 감산 시황과 더불어서 크루드 오일은 조금 더 매수 수급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비록 3월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5월물 정도로 거래를 하시게 되면 더더욱 수급 상황이 지금 상승세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금일 지금 53불대에 강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3월물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3불이 깨지기 전까지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지수 쪽에서 관망세가 짙어진다면 결국은 다음 인기 종목 상품군인 크루드 오일의 수급이 좀 몰리면서 결국은 좀 끌어올려가는 모습으로 연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지금 매도세가 출렁하고 있고 53.50 라인에 지금 호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좀 오늘 보합권에서 끝나든가 아니면 강세장으로 좀 매수장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53달러가 지지가 되는 선 안에서의 매수 접근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수 자체가 좀 관망이 되고 그렇다면은 그 밖의 상품에 좀 집중이 될 텐데 그래서 골드에 대한 전략도 주셨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53달러가 지지가 되는 한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가속화되면서 53.54달러까지 회복이 됐고요. 지금 0.72%의 약보합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일까지 소식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오늘 뭐 추가적인 속보 내용도 전달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의 소매 판매가 10년 만에 최대 감소로 확인이 되면서 하락 출발했다라는 개장 소식입니다. 소매 판매에 대해서 10년 만에 최대 감소를 보였다. 이런 경계에 대해서 좀 오랜만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소매 판매 관련돼서는 근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지금 예상치가 보합권이었습니다. 0.0이었는데 마이너스 1.8%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앞서서 말씀드렸고 그 밖에 소매 판매에 대해서는 지금 소매 판매 자체로는 0.1%의 예상치였는데 마이너스 1.2%로 발표치가 나오면서 근원 소매 판매와 그리고 소매 판매 자체도 지금 모두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이런 지표 속에서 지수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1.2%로 좀 마이너스가 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의 감소를 보여줬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지표 자체가 워낙 큰 레인지에서 좀 반응이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개장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두 가지 이슈까지 점검해드렸고요. 개장한 지 이제 7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시세 확인하고요. 상담 내용도 이어갑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 다시 한번 봅니다. S&P 500 지수 지금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2,736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0.47%의 하락을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초반에 하락폭보다는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6,997포인트까지 회복이 되면서 0.28%의 하락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로FX는 1.1320달러 선으로 0.2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앞서서 맞서님의 골드 매수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1313달러 부근에서의 매수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0.25% 강보합권 이어지면서 1312.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은 중반대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는데요. 53.53달러 선으로 0.78%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드렸는데요. 유튜브와 그리고 문자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질문인가요, 지금? 네, 끝자리 4583님의 질문 만나볼게요. 말씀대로 달러가 좀 눌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유로, 그렇다면 지금 매수 어떨까요? 라고, 유로, 오히려 이렇게 좀 역활용하시잖아요. 네네. 유로 매수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안 된다고 하시네요. 오늘 유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유로의 시가 라인을 좀 먼저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1.12840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라인을 안착을 했을 때 1.12900 라인 정도에서 매수 접근은 괜찮다고 했지만 오늘 제가 보는 유로의 최대 상승폭은 1.13500 라인까지입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가 1.13250 라인이었는데 이미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세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1.13400 라인에 강한 지지대가 지금 형성돼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한다는 것보다는 유로의 자는 경기지표와 지금 오늘은 조금 잘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경기 둔화 압력이 좀 가장 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로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유로 매수 접근 전략은 좀 보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소매 판매, GDP 관련돼서는 좀 예상치 부합하면서 좀 나왔지만 전반적인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유로도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그 밖에 다른 시황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의 매수 접근은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그런 결론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855님의 질문이고요. 마스터님 파운드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파운드 역시나 또 통화적인 부분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좀 더디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나오는 소식이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운드가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느냐, 13,000 라인 중반까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이런 재료들은 모두 다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파운드를 상승세로 이끌 만한 원동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가면서 오늘 계속적으로 매도 장세가 오늘 빠지네요.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실제로도 12,848에 매도 접근을 했습니다. 이미 매도로 수익을
수익을 좀 내고 나왔고 오늘의 하방 추세는 저희가 계산했던 바로 의하면 12,790라인까지 하방 추세가 계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12,803, 12803 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금 12,800 라인도 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강력한 매도 장세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파운드는 조금 더 내려갈 좀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매도 장세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질문이 1.3라인에서 질문을 그 매수하셨던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장세고 뭐 마스터님은 오늘장의 뭐 매매 자체를 1.284라인에서 좀 매도로 들어가셨다니까 매도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공략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가 0.48%의 하락으로 1.2805거든요. 결국에는 1.28이 좀 깨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달러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달러 대비 다른 통화에 대해서 매수로 이제 눌렸을 때를 대비해서 매수 접근이 괜찮나라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네, 굉장히 해외 선물에서 좀 주의해야 될, 그래요? 견제하지 말아야 될, 지양해야 될 모습입니다. 달러가 올랐다고 해서 뭐 하락폭이 많이 나온다. 미증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떨어진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추세의 흐름에 맞게 좀 매매에 임하셔야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른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다. 이런 건 해외 선물에 절대 없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정석적으로 이제 좀 잡혀 있으면은 실제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큰 도움이라기보다는 편견을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정석이 있지만 그 안에서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게 또 마스터님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0908님의 질문인데요. 지수가 소매 판매가 좋지 않아서 하락하는데 미국 경기 불안 우려가 나오는 건 아닐까요? 라고 경기에 대해서 어제장에는 1분기 실적이 좀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뭐 그런 약간 일단 디테일한 질문들이 올라와요. 이렇게.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오늘 이 질문이 제일 좋은 질문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제일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지표 발표에 관해서 지금 오늘 조금 하락세가 나오면서 월가 예상치보다 떨어지면서 미 경기가 침체로 들어서지 않냐. 전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는 아직도 탄탄하고 지금 핵심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 월가 예상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은 아직도 물가 안정이 되면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동결하고 횟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투자자들을 지금 반영된 모습인 것이지 미국의 경기 지표를 고려한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미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결국은 하락세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조금 더 미 증시에 관해서는 좀 더 올라가고 미 경기 지표도 호조세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좋지 않지만 이 지표 자체가 뭐 크게는 추세 전환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감도 좀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경기가 조금만 살아나도 일단 파월 의장은 다시 한번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황과 그리고 그 안에 지표를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뭐 시장 이야기, 경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앞서서 외신 쪽에서 들려드렸었던 이 골드만삭스 쪽의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투자의 매력적인 시기이고 S&P 500은 3,000포인트의 도달도 예상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분석인데 골드만삭스 CEO와 그리고 골드만삭스 자체로는 지금 현재 미국 경제와 경기에 대해서 진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랠리에 대한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계속 풀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개별 종목 투자에 나서야겠고 그 안에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는 3,000포인트까지도 그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마서님의 말씀도 이런 지표가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 뭐 좀 좋지 않게 나왔지만 이 부분이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랠리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잖아요. 네, 골드만삭스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3,000포인트까지는 모르겠지만 저 의견에 좀 동감하는 바고 지금 신세계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지만 한번 교육을 했었습니다. 샘플러스 회원들에게 소매 판매 지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자 물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에서 결국은 이윤 추구가 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이것이 고용 호조로 돌아가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소비 판매가 당연히 부실하게 되면 기업에서 결국 물건을 파는데 많이 팔 물건이 없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지 않고 경기 둔화 압력이 지속되고 이런 사이클로 가서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돈을 풀 겁니다. 네, 결국은 긴축 정책에서 돌아서가지고 완화 정책으로 해서 돈을 시장에 풀게 되면 또 증시 부양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관해서는 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증시에서 기술적 차트로도 지금 S&P 미 3대 지수가 모두가 그림 그대로 지금 투영된 모습이고 3,000포인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어느 정도는 상승 내리를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외신 소식에 대한 부분은 또 뭐 외신 소식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또 참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뭐 한 가지의 그 소식과 이런 투자처로 풀이하시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수님의 의견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 이어갈게요. 끝자리 1201님의 질문이고요. 소매 판매 하나 이렇게 좋던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되네요. 크루드 오일을 현재 54.30달러에 세계약 매수입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54.30이면 지금 가격대 수익을 꽤 보고 계시지 않나요? 잠깐만요. 매수. 매수요. 네. 54예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는데 54.30달러에 세계약 매수면 지금 손실이 틱수가 상당히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도 네. 매매를 하던 과정 중에서 처음에 크루드오일을 매도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가파르게 스위칭하고 매수 접근을 하고 손절을 내고 오늘 총 5번 매매 진입을 했는데 크루드오일만 손절을 18특징 정도 내고 오늘 방송에 왔는데 계약수가 좀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거의 손실 구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손절 사인보다는 조금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그럼 보유 의견을 무한정 드릴 수는 없고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52.50 라인이 완전하게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아직 53불에 강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 정도 좀 괴로우시겠습니다만 내일 또 정도 도달하면 54불은 언제든지 또 회복할 수 있는 레인지 범위이기 때문에요. 지금 크루드 오일은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로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시고 52.50 라인이 좀 무너지는지를 먼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4달러 초반에 매수를 3계약이나 지금 다계약으로 들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 좀 손실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일단 손절에 대한 부분은 또 마지노선으로 52달러 초반대 라인 잡아드렸으니까 그때까지 좀 오늘 좀 괴롭더라도 홀딩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본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조금 더 깊어지면서 다우가 0.79%고 S&P 500은 0.66% 그리고 나스닥이 가장 또 하락세가 적은데요. 0.43%입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S&P가 하락이 더욱더 좀 깊게 나오는데요. 0.54%의 하락이고요. 나스닥은 0.37%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갈게요. 마지막으로 끝자리 9055님인데요. 오일은 감산 이슈도 있는데 미중 무역 기대감이 소멸된 건 아닐까요? 라고. 왜냐하면 감산 소식이 어제장도 뭐 네. 최대치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네. 솔직히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미중 기대감이 소멸되었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오늘 지금 연장 시한에 어저께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었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연장이다 했는데 이 재료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소멸이고 안에 내용을 좀 뜯어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관해서 과연 지금 합의를 했고 또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건 받았는지는 솔직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결국 뉴스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좀 소멸되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오늘 S&P 지수가 나스닥 기술주보다 좀 많이 하방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결국 크루드 오일이 지금 에너지 섹터주로 S&P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좀 지속적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오늘 포인트를 좀 드리자면 그렇죠. 오늘 당일 데일리 기준입니다. S&P는 2726라인이 좀 견고하게 지지되어줘야지만 결국은 조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고 나스닥은 6960라인입니다. 6960라인이 좀 강하게 지지되고 그 다음 크루드 오일은 53불이 좀 지지가 되어줘야지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올 수 있지 만약에 이 라인들이 좀 무너지게 되면 오늘 금일 기준으로는 좀 데일리 기준으로 하방 압력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의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지지라인 다시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S&P는 2,726라인, 그리고 나스닥은 6,960, 그리고 앞서서 5일은 53달러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하방 쪽으로 더욱더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어제장과 오늘장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마스터님.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오늘까지는 네. 금주 한 주는 지금 손실 없이 개인적으로 회원들과 매매를 해도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는 좀 흐름이 그래도 예상치대로 좀 흘러가는데 내일은 더더욱 좀 어렵지 않을까. 오늘 매매를 하면서도 이런 걸 느꼈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관망세가 좀 도드라진다, 이런 걸 느꼈고요. 본장 개장하면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럴 때는 좀 흐름에 영향을 덜 받는 상품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전략의 포인트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세계에서 골드를 자리를 들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골드는 결국은 좀 매매하기에 좀 쉬운 상품의 흐름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상품을 공략하는지도 결국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고 내일 하루는 제발 좀 매매를 하루 정도 푹 쉬어가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흐름 안에서 가장 똑똑하게 또 종목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도 키워주고 계시는 마스터님이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